당신 보고서엔 가능성 0%라고 적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23년 경력의 미국 강산 전문가가 펜타곤 브리핑룸에서 무너졌습니다. 그가 자신 있게 작성한 보고서 37페이지. UAE의 KF-21 선택 가능성 0%.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화면에 뜬 속보는 150억 달러 규모의 한국 UAE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 출신, F-16 조종사 출신. 그 누구보다 방산 시장을 꿰뚫고 있다고 자부했던 그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워싱턴 DC 국방부 브리핑룸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제 손에 쥔 레이저 포인터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20명이 넘는 펜타곤 고위 관계자들의 시선이 저를 향해 있었죠. 파워포인트 화면에는 제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 제목이 또렷하게 떠 있었습니다. KF-21 보람에 과대평가된 4세대 전투기의 실체. 자신감 넘치는 제목이었어요. 단 1시간 전만 해도 이 발표가 제 경력의 정점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한쪽 구석에서는 방금 전 공개된 뉴스 속보가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UAE와 한국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협력 규모 150억 달러.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무거운 침묵을 깼어요. 맥그리거 박사, 당신 보고서 37페이지를 보니 UAE가 KF-21을 선택할 가능성은 0%라고 명시되어 있던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목구멍으로 침을 삼키려 했지만 침조차 말라 있었어요. 주변에서 누군가가 작게 기침하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죠. 23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건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브리핑룸 냉방이 평소보다 세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제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 때문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손바닥에서 땀이 배어 나왔고 레이저 포인터를 쥔 손가락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차관의 시선이 제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회의실을 가득 채운 침묵, 그 무거운 공기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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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카운트다운 같았죠. 옆자리에 앉은 국방부 정책실장이 안경을 벗으며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표정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23년 경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거요. 제 전문가로서의 신뢰,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이 순간 시험대에 올라 있다는 걸 말이에요. 복도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조차 저를 비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브리핑룸 뒤편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맥그리거도 이제 끝났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제 이름은 커트 맥그리거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스프링스에 있는 공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사관학교 시절부터 전투기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죠. F-16의 우아한 곡선, 엔진 소리, 하늘을 자유롭게 가르는 그 느낌. 졸업 후 조종사 과정에 지원했고 7년 동안 F-16 바이퍼의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이라크 상공에서 실전 임무를 수행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조종사로서의 삶은 스릴 넘쳤지만 저는 점점 더 큰 그림을 보고 싶어졌습니다. 왜 이 전투기가 저 전투기보다 우수한지, 어떤 국가가 어떤 무기 체계를 선택하는지, 그 이면의 정치와 경제를 분석하는 일. 그게 제 새로운 전장이 되었어요. 록히드 마틴 전략기획팀에 합류한 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F-16 개량 프로그램 분석, F-35 라이트닝2의 수출 전략 수립, 17년을 쏟아부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세계 50개국의 전투기 도입 현황이 담긴 데이터베이스가 있었고 저는 그 누구보다 이 시장을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동료들도 인정했어요. 커트만큼 방산 시장을 꿰뚫어보는 사람은 없어. 하지만 제게는 하나의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방산은 순수한 기술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정치가 기술을 지배하고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다. 이건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의 데이터가 증명하는 사실이었죠. 한국은요? 저는 한국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FA-50 병공격기를 만드는 나라, 미국이 설계한 무기를 정교하게 조립해내는 뛰어난 파트너, 삼성이나 현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는 곳. 하지만 방산에서만큼은 미국의 하청업체 수준이라고 단정 지었죠. 한국 사람들 손재주 하나는 인정해줘야 해.
근데 독자적인 첨단 전투기 개발. 그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지. 동료들과 점심 먹으면서 나눈 대화가 기억나네요. 제 책상 위 세계 지도에는 미국 무기를 도입한 국가들을 표시하는 빨간 핀들이 가득 꽂혀 있었어요. 한국에도 핀이 꽂혀 있었죠. F-15K, F-35A, 패트리어트 미사일. 모두 미국산이었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이라크 상공에서 F-16을 조종하던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로키드 마틴 공로 폐가 자리했어요. 미국 방산이 세계 1위다. 그건 제게 의심할 여지 없는 진리였습니다. 그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오만한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거려. 로키드 마틴을 떠나 워싱턴 DC의 방위산업 싱크탱크로 자리를 옮긴 건 제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더 이상 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국가 안보 전체를 조망하는 독립적인 애널리스트가 되는 거였죠. 첫 프로젝트가 제게 주어졌을 때 저는 흥미를 느꼈어요. 아시아 지역 방산 시장 전망 분석, 중국의 제-20 스텔스 전투기, 일본의 대규모 F-35 도입 계획, 그리고 한국의 KF-21 프로그램, 특히 KF-21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동료 애널리스트 브래드가 제 책상으로 다가와 비웃듯 말했죠. 한국이 독자 전투기를 만든다고? 웃기는 소리 아냐? F-16 디자인이나 베껴서 껍데기만 바꾸는 거 아니야. 저도 처음엔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묘한 위화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라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엑셀로 정리하는데 이상했습니다. 매출 곡선이 너무나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폴란드의 FA-50 경공격기 48대를 수출한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말레이시아가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이고 필리핀이 공식 요청을 했으며 심지어 이라크까지 FA-50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운치고는 너무 자주 반복되는데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KF-21 개발 현황 보고서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6대의 시제기가 제작되어 비행 시험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 양산 일정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하더군요. 시제기가 벌써 6대. 비행 시험도 문제없이. 로키드 마틴에서 일할 때, 경험으로 볼 때 전투기 개발은 언제나 지연되기 마련이었어요. 기술적 문제, 예산 초과, 설계 변경. 그런데 한국은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기술 부분이었어요. 미국이 한국의 기술 이전을 거부한 4가지 핵심 기술이 있었습니다. 능동위상 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그리고 전파 방해 장비. 이 4가지는 F-35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기술이었고 미국은 그 어떤 동맹국에도 이걸 절대 넘겨주지 않았어요. 영국에게도, 일본에게도, 이스라엘에게조차 완전한 기술 이전은 거부했죠. 그런데 보고서에는 한국이 이 기술들을 모두 국산화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분명 과장이야.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어요. 한국이 정말로 능동위상 배열 레이더를 독자 개발했을 리 없다고 믿었죠. 로키드 마틴에서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 개발한 ANAPG-81 레이더 같은 기술을요?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었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기술을 몰래 빌려왔거나 아니면 성능을 부풀려 발표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브래드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커트, 너무 진지하게 파지 마. 한국은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FA-50도 결국 우리 F-16 기술 베이스로 만든 거잖아. KF-21도 마찬가지야. 우리 기술 없이는 절대 못 만들어. 논리적으로 맞는 말 같았어요. 실제로 KF-21의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을 쌍발로 장착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결국 심장인 엔진은 우리 거야. 독자 개발이라고 하기엔 한계가 명확하지. 하지만 그날 밤늦게 사무실에 혼자 남아 추가 자료를 검토하던 중 또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한국이 첨단 항공 엔진 개발 프로젝트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목표 연도까지 완전 국산 전투기 엔진을 개발한다는 계획. 투입 예산만 해도 3조 원이 넘었습니다. 야심차긴 하네. 저는 비웃었어요. 전투기 엔진 개발은 세계에서 극소수 국가만이 성공한 최고 난도의 기술입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정도? 중국도 수십 년 동안 시도했지만 아직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죠. 한국이 그 반열에 오르겠다는 건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엑셀 파일을 저장하고 컴퓨터를 끄려는데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어요.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DC의 야경이 보였어요. 국회의 사당 도매 조명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이걸 해낸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불가능해. 그냥 정치적 선전이나 국민 상대 쇼일 뿐이야. 하지만 그때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 작은 징조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더라면 앞으로 벌어질 충격적인 일들을 조금이나마 준비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을 때 뉴스 속보 알림창이 화면 한쪽에 떴어요. 두바이 에어쇼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죠. 별 생각 없이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에 뜬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제 손이 얼어붙었어요. 한국 KAI, UAE 엣지 그룹과 전략적 양해각서 체결. 협력 규모 150억 달러. 눈을 의심했습니다. 150억 달러요? 한국과 UAE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기사를 빠르게 읽어 내려갔어요. UAE가 자체 개발한 정밀 유도 폭탄 알타리크를 KF-21에 통합하기로 했다는 내용. UAE 내에 현지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중동 지역 유지 보수 허브를 만들며 공동 수출 체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 이건 단순한 전투기 판매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전략적 기술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불가능해요. 이건 절대 말이 안 돼요. UAE는 수년 동안 F-35 도입을 추진해왔어요. 미국과 긴밀한 군사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석유 달러로 쌓은 엄청난 자금력을 가진 나라죠. 그런 UAE가 왜 검증되지도 않은 한국 전투기를 선택한 거죠? 그것도 150억 달러나 되는 거에 그려? 컴퓨터 화면을 새로 고침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혹시 오보가 아닐까, 헤드라인이 수정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언론들이 이 뉴스를 속보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블룸버그, AFP, 디펜스 뉴스,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세계 주요 언론들이 모두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었죠. 제 책상 서랍을 열어 보고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37페이지를 펼쳤죠. 거기에 제가 자신 있게 작성한 문장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UAE의 KF-21 선택 가능성 0%. 근거 첫째, 실전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신형 기종으로 UAE와 같은 부유한 국가가 선택할 리스크가 너무 크다. 둘째, F-35 대비 스텔스 성능이 명백히 열세하며 향후 업그레이드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셋째, 미국과의 긴밀한 전략적 관계를 고려할 때 정치적으로 F-35 선택이 합리적이다. 결론 UAE는 KF-21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며 최종적으로 F-35 도입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제 분석은 완벽했어요. 논리적이었고 충분한 데이터에 기반했으며 23년간 쌓은 경력과 전문성이 뒷받침했죠. 그런데 왜 완전히 틀린 거죠? 사무실 전체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이 웅성거리며 제 책상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커트, 이 뉴스 봤어. UAE가 한국이랑 150억 달러 계약 체결했대. 어머, 너 보고서에서 가능성 제로라고 했잖아. 이거 어떡하지? 귓가가 멍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누군가의 말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먹먹하고 왜곡되어 들렸습니다. 브래드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커트, 이거 정말 큰일인데 상사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야? 국방부에서도 자네 보고서 인용했잖아. 설명이요. 뭘 어떻게 설명한다는 거죠? 저도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요. 책상 위에 있던 커피 잔을 집으려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잔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도자기 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고 뜨거운 커피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동료들이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죠. 미안, 정말 미안해. 중얼거리며 휴지를 집으려 했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어요. 내선 번호를 확인하니 랜들 소장이었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마치 사용 선고를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어요. 주변 동료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죠. 네, 소장님. 랜들 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맥그리거, 지금 즉시 내 사무실로 오게. 당장 설명을 들어야겠어. 딸깍.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어요. 주변 동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피부에 느껴졌습니다. 동정일까요? 아니면 냉소일까요? 혹시 안도감? 저 사람 아니어서 다행이야 라는 표정들이 보였어요. 천천히 일어나 소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려서 벽을 짚고 걸어야 했어요. 23년간 쌓아올린 경력, 명성, 신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다른 부서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큰일 났대. UAE 예측 완전히 틀렸다며. 소장 사무실 문 앞에 섰을 때 제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크하는 손가락조차 덜덜 떨렸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NPR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한국과 UAE의 150억 달러 방산 협력이 국제 무기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동료들이 제 눈을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브래드와 마주쳤는데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빠르게 지나갔죠.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방산 전문 매체들이 UAE 한국 협력을 집중 조명하고 있었어요. 디펜스 뉴스의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KF-21 중동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나?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도 특집 기사를 실었더군요. KF-21 보람에 F-35의 진정한 경쟁자로 부상. 기사들을 읽으면서 점점 불안해졌어요. 전문가들의 분석이 하나같이 긍정적이었거든요. 오후 2시쯤 긴급 전체 회의 소집 공지가 떴어요. 전 직원이 대회의실로 모였습니다. 랜들 소장이 앞에 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싱크탱크가 큰 오판을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우려를 표명했고 국방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소장의 시선이 잠깐 저를 스쳤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동료 한 명이 제 옆을 지나가며 작게 속삭였어요. 커트, 이번엔 정말 조심해야 할 거야. 이사회가 칼 갈고 있다던데. 오후 내내 이메일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 언론사 기자들로부터요. 커트, 최근 UAE 사태에 대해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분석이 틀린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모두 무시했습니다. 저녁 무렵 싱크탱크 이사 중 한 명인 윌리엄스 박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맥그리거, 내일 오전 9시에 이사회 특별회의가 있네. 자네도 참석하게. 무슨 안건인가요? 자네 신뢰도 문제지. 이사들이 우려하고 있어. 준비하고 오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저녁 식사 중에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SNS 알림이었죠. 방산 커뮤니티에 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커트 맥그리거, UAE 예측 완전 실패. 이제 그의 분석을 믿을 수 있을까?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제이크가 방에서 나와 물 한 잔을 따라 마시다가 저를 봤습니다. 아빠, 괜찮아? 응, 괜찮아. 근데 학교에서 애들이 아빠가 일 때문에 힘들다고 SNS에 나왔다고. 아들까지 이런 걸 알고 있다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사회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6명의 이사들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장인 제임스 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맥그리거 박사, 최근 UAE 사태에 대해 들었습니다. 당신의 분석이 완전히 빗나갔더군요. 죄송합니다. 재평가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재평가요? 이사 중 한 명이 비꼬듯 끼어들었어요. 이미 틀린 예측을 사후에 재평가한들 신뢰가 회복될까요? 제임스 박사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전문성을 믿고 고용했어요. 하지만 전문가라면 미래를 예측해야 합니다. 이번 실수는 너무 커요. 다른 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국방부에서 항의 전화가 왔어요. 우리 싱크탱크 신뢰도가 바닥을 쳤습니다. 제임스 박사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2주 안에 완벽한 재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해고.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23년 경력이 단 2주 안에 결정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심호흡을 하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KF-21 관련 자료를 다시 모으기 시작했죠. 이번엔 다르게 접근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료를 볼수록 KF-21의 약점을 찾으려는 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뭔가 있을 거야. 완벽한 무기 체계는 없으니까. 레이더 단면적 수치를 검토했습니다. 반매립형 무장 구조니까 RCS가 높을 거야. 엔진 성능을 확인했어요. 결국 미국 F414 엔진에 의존하잖아. 무장 통합 일정을 봤습니다. 이 일정대로 될 리가 없어. 일주일 동안 78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KF-21 보라매의 구조적 한계와 과대평가 요소 분석. 형광펜으로 약점 섹션들을 꼼꼼히 표시했어요. 논리적이었어요. 데이터도 충분했고요.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이게 정말 객관적 분석일까요?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다른 전문가들은 KF-21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브렌트 이스트우드 박사의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KF-21 보람에 달러 대비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전투기. 논문을 읽는 내내 불편했어요. 이스트우드 박사는 제가 약점이라고 지적한 부분들을 오히려 장점으로 해석하고 있었거든요. 반매립형 구조는 블록 3에서 내부 무장창으로 전원 가능한 영리한 선택이다. F414 엔진은 검증된 신뢰성을 제공하며 국산 엔진 개발이 성공하면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할 것이다. 제인스 디펜스의 분석도 비슷했습니다. KF-21은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보다 낮은 RCS를 가지면서도 가격은 30% 저렴하다. 모두 긍정적이었어요. 제 손에 쥔 보고서가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민 끝에 보고서를 랜들 소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소장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소장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 제 보고서가 놓여 있었는데 곳곳에 빨간 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커트, 이건 분석이 아니야. 소장님, 이건 변명이야. 자네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KF-21의 약점만 억지로 찾아낸 거라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시한 데이터는 사실이야. 하지만 해석이 편향되어 있어. 소장이 보고서를 책상에 툭 던졌어요. 브렌트 이스트우드, 제인스 디펜스, 심지어 우리 국방부 내부 분석팀까지. 모두가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정반대 결론을 내렸어. 자네만 유일하게 부정적이야. 소장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커트, 솔직히 말해보게. 자네는 지금 진실을 찾으려는 거야? 아니면 자네 자존심을 지키려는 거야? 그 질문이 심장을 관통했어요. 저는 UAE가 150억 달러를 투자했어. 말레이시아가 협상 중이고 필리핀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시장은 이미 답을 냈어. 근데 자네만 아직도 한국이 그럴 리 없어라고 하고 있잖아. 소장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다시 써. 이번엔 제대로. 편견을 버리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브래드와 마주쳤습니다. 커트, 보고서 어떻게 됐어? 반려됐어. 브래드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 좀 집착하는 것 같아. 객관적으로 봐. 150억 달러 딜이 나왔잖아. 계속 약점만 찾으려 하면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귓가에서 브래드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집착하는 것 같아. 정말 그런 걸까요?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밤새워 썼는데 그게 변명이라니. 그날 밤부터 불면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분석이 아니라 변명이야.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간신히 잠들었지만 1시간도 못 자고 깼어요. 악몽을 꿨습니다. 브리핑룸에서 발표하는데 청중석의 모든 사람이 웃고 있었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욕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죠.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며칠 동안 제대로 못 깎은 수염이 거칠게 자라나 있었어요. 나는 왜 이러고 있는 거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한국을 부정하려 하는 걸까요? 거울 속 눈동자를 들여다봤어요. 그 안에서 두려움을 봤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경력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공포, 그리고 자존심. 23년 동안 쌓아온 명성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침실로 돌아갔을 때 세라가 깨어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또 악몽 꿨어. 응. 세라가 침대에서 일어나 제 옆에 앉았어요. 당신, 이라크 전쟁 때 일 기억나? 그 말에 제 몸이 굳었어요. 세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폭격 명령이 내려졌던 그날. 당신 그때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다 알아. 민간인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했는데 정치적 압력 때문에 명령은 강행됐잖아. 기억이 떠올랐어요. 바그다드 외곽 상공, 레이더 스크린에 표시된 목표물. 정보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적의 무기고입니다. 즉시 타격하십시오. 하지만 제 직감은 달랐어요. 좌표가 민간 지역에 너무 가까웠고 열 신호도 약했습니다. 상부에 보고했지만 정치적으로 중요한 타격이다. 이것은 명령이다라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결국 명령을 따랐습니다. 임무 완료 후 기지로 돌아왔을 때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무기고가 아니라 비어있는 민간 창고였어요.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지만 제 양심은 무너졌죠. 그때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세라가 조용히 물었어요. 나는 정치적 압력에 굴복했어. 진실보다 명령을 택했어. 목소리가 떨렸던 게 기억나요.
세라가 그때 말했죠. 다음번엔 진실을 택해. 명령보다, 정치보다 진실이 우선이야. 세라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지금도 똑같아. 당신은 진실보다 자존심을 택하려 하고 있어.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할 수도 있다는 진실을 외면하고 내가 틀릴 리 없어라는 자존심만 지키려고 하잖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았어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제가 물었습니다. 세라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나라면 진실을 택할 거야. 비록 그게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라 해도 당신이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안전한 사람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사람. 그 말이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았어요. 세라는 다시 누워 잠들었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어요. 워싱턴 DC의 야경. 평화로웠지만 제 마음은 폭풍이었습니다.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이라크 전쟁 당시 사진들. F-16 조종석에서 찍은 사진. 동료들과 찍은 단체 사진. 그때의 저는 자신감 넘쳤어요.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앨범 마지막 페이지에 끼워진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군복무 마지막 날 제가 쓴 글이었어요. 진실을 두려워하지 말 것. 틀렸다면 인정하고 배울 것. 자존심보다 정직이 중요하다. 그때의 제가 지금의 저에게 보내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메모를 손에 쥐고 오래 바라봤어요. 새벽 5시,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회피하지 않겠다고. 진실을 마주하겠다고. 한국의 KF-21이 정말 대단한 성과인지 편견 없이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겠다고 말이에요. 새벽 6시, 커피를 마시며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이른 시간이라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 몰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커트 맥그리거인가? 나야, 로버트 스털링일세. 로버트 대령이요? 은퇴한 공군 장성인 로버트 대령이 왜 저한테 전화를 한 걸까요? 대령은 제가 로키드 마틴에서 일할 때 상급자였어요. 엄격하지만 공정한 분이었죠. 대령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자네 소식 들었네. UAE건 말이야. 힘들겠군. 순간 당황했습니다. 은퇴한 지 5년이 넘은 분이 어떻게 제 상황을 알고 계신 걸까요? 방산 업계가 좁다는 건 자네도 알지. 자네 이야기가 돌더군. 그래서 전화했어. 대령의 목소리는 여전히 카랑카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대령님께서 왜? 커트, 자네한테 할 말이 있네. 나도 과거에 똑같은 실수를 했거든. 뜻밖의 고백이었어요. 로버트 대령이 실수를요? 대령은 공군에서 30년 넘게 복무하며 완벽주의자로 유명했던 분인데요. 폴란드 FA-50 계약 기억하나? 몇 년 전 일이지. 당시 나는 국방부 자문위원이었어. 폴란드가 한국 경공격기를 48대나 도입한다고 했을 때 난 비웃었네. 한국이 뭘 안다고. F-16 짝퉁 사는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말이야. 대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성사됐고 나는 나중에 폴란드 공군 관계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지. 그가 하는 말이 한국팀의 프로페셔널함에 감탄했습니다. 기술 이전도 흔쾌히 해주고 납기도 정확히 지켰어요. 무엇보다 우리 요구사항을 완벽히 반영해줬죠 라더군. 대령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네. 내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걸. 그들은 더 이상 조립만 하는 나라가 아니야. 독자 기술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걸 말이야.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령님도 그런 경험이. 자네도 지금 나처럼 힘들겠지. 평생 믿어온 것들이 흔들리는 느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그 느낌. 다 이해해. 대령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커트, 내가 자네한테 조언 하나 해주지. 직접 가서 봐. 한국으로 말이야. 한국으로요? 그래. 책상 앞에 앉아서 데이터만 보지 말고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 KAI 공장을 방문하고 엔지니어들을 만나보고 KF-21을 직접 봐. 그래야 진실을 알 수 있어. 조언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맞아요. 저는 지금까지 데이터만 봤습니다. 숫자, 그래프, 보고서. 하지만 실제로 현장을 본 적은 없었죠. 직접 가보지도 않고 판단했다는 게 전문가로서 부끄러운 일이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지. 나도 그랬고. 그래서 자네한테 전화한 거야. 대령이 말했어요. 마침 다음 달에 한국 국방산업 시찰단이 구성된다더군. 미국 방산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KAI 사천 공장과 공군 기지를 보여준다고. 내가 추천서 써줄게. 참여해보게. 정말입니까? 자네 경력을 살릴 유일한 방법이야.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보는 것. 그게 진짜 전문가의 자세라네.
대령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난 그저 후배가 나처럼 오랫동안 후회하는 걸 보고 싶지 않을 뿐이야. 자네는 좋은 애널리스트야, 커트. 단지 한번 넘어졌을 뿐이지. 다시 일어서게.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로버트 대령 같은 분도 같은 실수를 했다니. 그리고 그분은 인정하고 배웠더군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한국 방문. 직접 가서 보는 것. 그게 답일지도 몰랐습니다. 컴퓨터를 켜서 한국 국방산업시찰 프로그램을 검색했어요. 정말로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KAI 사천 공장, 공군 제1전투비행단, 방위사업청 방문 일정이 포함되어 있었죠. 참가 신청 마감이 일주일 후였어요. 망설여졌습니다. 만약 가서 봤는데 정말로 한국 기술이 대단하다면 그럼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만약 과대평가된 게 맞다면 그럼 제 분석이 옳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쪽이든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아침 8시 세라가 일어났어요. 제가 서재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여보, 밤새 잠도 안 잤어. 로버트 대령한테서 전화 왔어. 세라의 눈이 커졌어요. 로버트 대령님이요? 무슨 일로? 통화 내용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방문 제안, 대령의 과거 경험, 직접 보라는 조언. 세라가 제 손을 잡았어요. 가야지, 당연히. 하지만은 무슨. 이게 기회야. 진실을 볼 수 있는 기회.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거잖아. 세라가 옳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소속, 경력, 방문 목적. 한국 KF-21 보람의 프로그램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현장 방문을 희망합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묘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기대감일까요?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이틀 후 승인 메일이 왔습니다. 참가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로버트 스털링 대령의 추천서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한국에 가게 되는 거였습니다. 사무실에서 랜들 소장에게 보고했어요. 소장님, 한국 국방산업시찰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직접 가서 KF-21을 보고 오겠습니다. 소장이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직접 보고 와. 그리고 진짜 보고서를 써오게. 네, 소장님. 동료들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브래드가 말했습니다. 한국까지 가. 거기서 뭘 보려고? 진실을 보려고. 제 대답에 브래드가 고개를 가로저었죠. 아직도 인정 못하는 거야? 그냥 틀렸다고 인정하고 넘어가면 안 돼. 인정하려면 확실해야지. 직접 본 적도 없이 어떻게 확신해? 브래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출발까지 3주. 그 시간 동안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방문이 확정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일했어요. 이번엔 약점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진실을 파악하려는 자세로 접근했습니다. 우선 KF-21에 대한 모든 공개 자료를 다시 수집했어요. 기술 사양서, 개발 타임라인, 시험 비행 보고서, 무장 통합 계획. 이전에는 대충 훑어봤던 자료들을 이번엔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KF-21의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이 개발했더군요. 탐지 거리가 150km에서 200km 사이. 미국의 ANA PG-81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국산이라면 대단한 건데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F-35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데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질문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문 시 엔지니어들에게 물어볼 내용들이었어요. SR 레이더 정말 순수 국산인가? 블록, 이 무장 통합 일정이 현실적인가? 국산 엔진 개발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은? 스텔스 성능, 블록 3에서 어떻게 개선되나? 질문이 점점 늘어났어요. 결국 100개가 넘는 질문 리스트가 완성됐습니다. 각 질문마다 예상 답변과 추가 질문까지 준비했어요. 이번엔 철저하게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브렌트 이스트우드 박사의 논문들도 다시 읽었어요. 이전에는 과장됐다고 치부했던 내용들을 이번엔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읽었습니다. KF-21은 4.5세대와 5세대 사이의 영리한 타협점이다. 단계적으로 성능을 끌어올리는 전략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매우 합리적이다. 논리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방산 산업 전반에 대해서도 공부했어요. 한화, 현대로템, LIG 넥스원,
K9 자주포가 세계 10개국 이상에 수출됐고 천무 다연장 로켓은 폴란드에서 최고의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았더군요. 한국 방산이 이 정도였나?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다 보면 세라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줬어요.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 알아. 근데 당신 표정이 달라졌어. 예전엔 방어적이었는데 지금은 진짜로 알고 싶어 하는 표정이야. 세라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한국이 틀렸다는 증거를 찾는 게 아니라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한국행 준비를 하면서 기본적인 한국어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발음이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어요. 유튜브에서 KAI 공장 투어 영상도 찾아봤습니다. 거대한 조립 라인, 최신 장비들. 이 정도 시설이면 록히드 마틴 팜데일 공장의 6070% 수준은 되겠는데 KF-21 시제기 비행 영상도 봤어요. 이륙, 고기동 비행, 착륙. 모든 게 매끄러워 보였습니다. 비행 특성이 안정적이네. F-16만큼이나 우아해. 출발 일주일 전 로버트 대령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대령님, 준비 다 됐습니다. 질문 리스트만 100개가 넘어요. 대령이 웃었어요. 그래, 그 정도면 됐어. 근데 커트, 질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듣는 거야. 상대방의 답변을 진심으로 들어. 반박할 거리를 찾으려 하지 말고. 그리고 엔지니어들의 눈빛을 봐. 거짓말하는 사람과 자부심 가진 사람의 눈빛은 달라. 출발 전날 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제이크가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 가면 뭐 해? KF-21이라는 전투기를 보러 가. 정말 대단한 비행기일 수도 있거든. 아빠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응, 아빠가 틀렸을 수도 있어. 그래서 직접 가서 보는 거야. 제이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멋있어. 세라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그리고 진실을 찾아와. 그럴게. 이번엔 꼭 진실을 찾아올게.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불안함은 여전했지만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컸어요. 내일이면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거대한 공항에 놀랐습니다. 한국 측 안내자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맥그리거 박사님이시죠? 환영합니다. 저는 KAI 국제협력팀 김 과장입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김 과장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몇 시간 후 사천에 도착했어요. KAI 공장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저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거대한 경납고, 활주로, 조립시설, 록히드 마틴 팜데일 공장의 70% 수준은 되는데 옆에 있던 캐나다 전문가가 중얼거렸습니다. 공장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받고 들어갔어요. KAI 수석 엔지니어 박 박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KF-21 보라매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조립 라인이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초대형 공간에 KF-21 동체들이 여러 단계로 조립되고 있었어요. 로봇 팔들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부품을 조립하고 엔지니어들이 태블릿을 들고 체크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기체를 봤어요. 표면 처리가 매끄러웠고 이음새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작 품질이 예상 이상인데요. 호주에서 온 전문가가 감탄했습니다. 다음은 시제기 경납고였어요. 문이 열렸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완성된 KF-21이 6대나 줄지어 서 있었거든요. 검은색과 회색의 위장 도색, 날렵한 형상, 쌍발 엔진의 위용. 이건 F-16 카피가 아니야.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어요. 전혀 다른 디자인이었습니다. F-35의 스텔스 철학을 일부 차용했지만 독자적인 공기역학 설계가 돋보였어요. 시제기에 가까이 다가가 손으로 기체를 만져봤습니다. 매끄러운 표면, 정교한 패널 간격. 이게 정말 한국이 만든 거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항전 장비 설명 시간이었어요. 하나 시스템 엔지니어가 나와 SR 레이더에 대해 브리핑했습니다. 저희 SR 레이더는 약 1000개 이상의 송수신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탐지 거리는 전투기급 표적 기준 약 170km입니다. 제가 손을 들었어요. 해외 기술 이전 없이 순수 국산 개발인가요? 네, 맞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체 개발할 수밖에 없었죠. 10년이 걸렸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엔지니어의 눈빛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거짓말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로버트 대령의 말이 떠올랐어요. 눈빛을 보라.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설명도 들었습니다. IRST는 적기에 열 신호를 포착해 레이더 전파 없이도 탐지 가능합니다. 스텔스기 상대로 특히 유용하죠. 답변이 막힘없이 나왔어요. 준비된 대답이 아니라 진짜 알고 있는 사람의 대답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비행 시뮬레이터 체험이 있었어요. 제가 먼저 들어가 봤습니다. 조종석에 앉는 순간 F-16 시절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인터페이스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형 터치스크린, 음성인식 시스템, 헬멧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최신 세대 전투기네요.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어요. 이륙, 상승, 전투 기동, 조종 반응이 즉각적이었고 비행 특성이 안정적이었습니다. 기동성이 F-16 못지않은데요. 착륙까지 마치고 나왔을 때 다른 전문가들도 감탄하고 있었어요. 저녁에는 엔지니어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100개 질문 중 상당수를 던졌어요. 블록 2 무장통합 일정이 당초보다 1년 반 앞당겨졌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박 박사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미 지상 시험은 완료됐고 비행 시험만 남았어요. 국산 엔진 개발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도로 진행 중입니다. 목표 추력은 기본 16,000파운드, 애프터버너 가동 시 24,000파운드. 도전적이지만 우리는 해낼 겁니다. 스텔스 성능 향상 계획은 블록 3에서 내부 무장창을 추가하고 외부 센서를 메리평으로 바꿔 RCS를 대폭 낮출 겁니다. 답변은 명확했고 데이터는 구체적이었습니다. 70개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메모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KAI 공장 규모 예상 이상, 로키드 마틴급, 조립 품질 매우 우수, SR 레이더 순수 국산 개발 확인, 엔지니어들의 자신감 진짜, 거짓 없음, 블록 2 일정 실현 가능해 보임. 타이핑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완전히 틀렸어. 한국은 더 이상 조립 공장이 아니야. 진짜 기술 강국이야.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어요. 진실을 발견한 설렘. 한국 방문 사흘째 밤, 호텔 방에서 메모를 정리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발신자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데이비드 존슨, 로키드 마틴 시절 제 직속 상사였고 지금은 전략부문 부사장입니다. 여보세요? 커트, 나야. 데이비드.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자네 지금 한국에 있다며? KAI 공장 방문했다는 소식 들었네. 자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제일입니다. 재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재평가. 커트, 솔직히 말하지. 자네 지금 한국 편 들려는 거 아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UAE 사태 이후 자네가 뭘 하는지 다 알아. 그리고 지금 한국 가서 KF-21 칭찬하고 다닌다는 소문도 들었어. 커트, 정신 차려. 자네가 누구 밥 먹고 경력 쌓았는지 잊었나?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자네 보고서가 F-35 수출에 악영향 줄 수 있어. 이미 몇몇 국가에서 KF-21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자네 책임이야. 하지만 제가 본 게 뭔데? 한국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봤겠지. 커트, 자네 23년 경력이 아깝지 않아? 로키드 마틴에서 쌓은 인맥, 명성, 다 버릴 거야.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압박이었어요. 데이비드, 저는 진실을 쓸 겁니다. 진실? 비웃음이 들렸어요. 진실은 미국 방산이 최고라는 거야. 한국 전투기가 우리를 이긴다. 말도 안 돼.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사천 시내의 불빛들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10분 후 이메일 알림이 울렸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경고 신중하게 행동하시오. 발신자는 익명이었지만 내용은 명확했어요. 맥그리거 박사, 당신의 최근 행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옹호하는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당신의 경력뿐 아니라 가족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안전 위협.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누가 이런 메일을 보낸 걸까요? 세라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새벽 2시였어요. 미국 시간으로는 낮 12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커트.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떨려?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데이비드의 전화, 협박 메일, 가족 안전 위협. 세라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여보, 겁먹었어?
솔직히 무섭다. 너랑 제이크가 다칠까봐 더 무서워. 커트. 세라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당신 지금 이라크 때 생각나지 않아? 그때도 정치적 압력이 있었잖아. 양심을 버리고 명령을 따르라고. 그리고 당신은 후회했잖아. 평생. 맞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진실을 쓰면 위험해. 하지만 거짓을 쓰면 평생 후회할 거야. 당신 선택이야. 전화를 끊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다음 날 아침, 시찰 마지막 일정이었어요. 공군 기지 방문. 오후에 싱크탱크 이사 윌리엄스 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맥그리거, 자네 한국에서 뭘 하고 있나? 소문이 안 좋더군. 한국 기술을 칭찬하고 다닌다며? 이사회에서 우려하고 있어. 자네가 객관성을 잃었다고. 하지만 제가 본 건, 커트, 명심하게. 2주 후면 보고서 제출 마감이야. 틀린 보고서 또 내면 자네 자리는 없네. 모든 게 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익명의 협박자, 싱크탱크 이사회. 모두가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한국을 옹호하지 마라. 하지만 제가 본 건 명백했습니다. 한국은 진짜였어요. KF-21은 과소평가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침대에 쓰러져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위스키 한 잔을 따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잔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창밖의 한국 야경을 바라봤어요. 평화로운 풍경. 하지만 제 내면은 전쟁터였습니다.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시계 바늘이 새벽 1시, 2시, 3시를 가리켰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데이비드의 목소리, 협박 메일, 윌리엄스 박사의 경고, 그리고 제가 본 진실, KAI 공장의 체계적인 생산 라인, 엔지니어들의 자신감 넘치는 눈빛, KF-21의 우아한 비행 특성. 모든 게 진짜였어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3시,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어요. 사천 시내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죠. 문득 이라크 전쟁 때가 떠올랐습니다. 바그다드 상공, 잘못된 폭격 명령. 그때도 이렇게 밤하늘을 올려다봤었어요. 왜 나는 똑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치적 압력에 굴복했어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명령을 따랐죠. 결과는 평생 후회, 밤마다 악몽, 거울 속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죄책감. 지금도 똑같았습니다. 압력이 있어요. 미국 편을 들어라. 한국을 옹호하지 마라. 내 경력을 생각해라. 하지만 진실은 명백했습니다. 한국은 해냈어요. 미국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걸 해냈습니다. 에사 레이더 국산화, 첨단 항전 장비 자체 개발, 체계적인 전투기 생산. 이건 과대평가가 아니라 과소평가되고 있는 성취였어요. 책상으로 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지난 며칠간 작성한 메모를 다시 읽어봤어요. KAI 공장 세계 수준, 엔지니어들 진짜 실력자들, KF-21 명백한 4.5세대 전투기, 5세대로 진화 가능, UAE 선택 합리적 결정. 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실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선택은 뭐죠? 이 진실을 묻어버리고 압력에 굴복해서 거짓 보고서를 쓸 건가요? 아니면 모든 걸 걸고 진실을 쓸 건가요? 세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세요. 안전한 사람이 아니라 로버트 대령의 조언도 생각났어요. 진실을 보게, 편견을 버리고 아들 제이크의 순진한 말도요. 아빠 멋있어. 틀렸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거. 모두가 저에게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정직하라. 노트북의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커서가 깜빡거렸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머물렀습니다. 떨렸어요. 23년 경력이 걸린 순간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틀렸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어요. 정말 이렇게 시작할 건가요? 나는 틀렸다라고요.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라크 때 만약 제가 용기를 냈더라면, 명령을 거부하고 진실을 말했더라면 아마 군법회의에 회부됐을 겁니다. 경력이 끝났겠죠. 하지만 양심은 깨끗했을 거예요. 밤마다 악몽을 꾸지 않았을 겁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당당히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이 그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다시는 후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틀렸다.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을 완전히, 철저하게 과소평가했다.
이는 데이터 부족 때문이 아니라 나의 편견과 오만함 때문이었다. 나는 한국은 조립만 하는 나라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본 진실은 달랐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KAI 사천 공장은 세계 어느 항공사에도 뒤지지 않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엔지니어들은 자신감 넘쳤고 그들의 자신감은 허세가 아니라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KF-21 보라매는 과대평가된 전투기가 아니다.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과소평가되고 있는 놀라운 성취다. 타이핑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5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제가 본 것, 느낀 것, 깨달은 것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에사 레이더를 한국은 10년 만에 독자 개발했다. 이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국 엔지니어들의 집념과 실력을 보여준다. 블록 방식의 단계적 개발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성능을 극대화하는 영리한 전략이다. 블록 1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블록 2에서 공대지 능력을 추가하며 블록 3에서 완전한 스텔스기로 진화하는 로드맵은 F-35의 개발 혼란과 대비된다. 손가락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UAE가 150억 달러를 투자한 이유를 이제 이해한다. KF-21은 F-35만큼 비싸지 않으면서도 대부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기술 이전에 개방적이고 구매국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것이 한국 방산의 진짜 경쟁력이다.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나는 애널리스트로서 가장 큰 실수를 했다. 편견에 사로잡혀 진실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인정한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하청업체가 아니다. 독자적 기술력을 가진 존중받아 마땅한 항공우주 강국이다. KF-21 보라매는 그 증거다. 타이핑을 멈췄어요. 화면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떨렸어요. 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순간 모든 게 바뀔 겁니다. 경력이 끝날 수도 있고 업계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커트. 벌써 아침이야? 응. 밤새 보고서 썼어. 어떻게 썼는데? 진실을 썼어. 내가 틀렸다고, 한국이 대단하다고. 전화 너머로 세라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잘했어, 여보. 정말 잘했어. 자랑스러워.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당신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당신이 한 거야. 용기를 낸 건 당신이야. 전화를 끊고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파일 이름은 KF-21 보라매 재평가, 진실의 보고서. 이메일을 열어 랜들 소장에게 보낼 준비를 했어요. 첨부 파일을 추가하고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KF-21 최종평가 보고서. 본문에는 짧게 썼습니다. 소장님, 진실을 담았습니다. 저는 틀렸고 한국은 옳았습니다. 커트 맥그리거. 마우스를 전송 버튼 위로 가져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클릭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릭했어요. 전송 버튼을 누른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제가 23년 경력을 걸고 쓴 진실의 보고서가 소장에게 전달됐으니까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신기하게도 잠이 왔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깊이 잠들었습니다. 5시간쯤 잤을까요? 휴대폰 진동에 깼습니다. 랜들 소장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보세요, 소장님. 커트, 보고서 잘 받았네. 지금 다 읽었어. 소장의 목소리에서 감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네. 자네,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을 했군.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게 진짜 보고서야. 객관적이고, 솔직하고, 전문가다운 분석이지.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입니까? 자네가 틀렸다고 인정한 부분. 그게 오히려 이 보고서의 가치를 높였어. 변명하지 않고 진실을 직시한 거니까. 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사회에 즉시 공유하겠네. 그리고 국방부에도 보낼 거야. 이건 우리 싱크탱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야. 전화를 끊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소장이 보고서를 인정했어요. 변명이 아니라 진짜 분석이라고 말했습니다. 몇 시간 후 이메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메일은 브렌트 이스트우드 박사였습니다. 맥그리거 박사, 당신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용기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입니다. 존경합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스트우드 박사는 제가 처음 비판했던 분이었는데 오히려 격려 메일을 보내주다니요. 두 번째 메일은 국방부 차관실이었습니다. 맥그리거 박사의 재평가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분석으로 판단되며 향후 정책 수립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 차관. 처음 저를 차갑게 대했던 그분이 감사 메일을 보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방산 전문 매체들이 기사를 쏟아냈어요. 디펜스 뉴스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테랑 애널리스트 커트 맥그리거, 한국 KF-21 재평가 보고서 발표 용기 있는 수정. 기사를 읽었습니다. 23년 경력의 맥그리거 박사가 자신의 이전 분석이 틀렸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그는 한국 현장을 직접 방문한 후 KF-21 보라매가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분석가로서 드문 용기를 보여준 사례다. 제인스 디펜스도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맥그리거의 정직함이 분석의 신뢰를 회복시켰다. 그의 보고서는 한국 방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바꿀 것이다. SNS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방산 전문가들이 제 보고서를 공유하며 댓글을 달았어요. 이게 진짜 전문가의 자세다. 틀렸다고 인정하는 용기. 배우고 싶다. 맥그리거 박사 존경합니다. 물론 비판도 있었어요. 한국 편 들기냐. 록히드 마틴 배신자. 미국 이익에 반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저녁에 랜들 소장이 다시 전화했어요. 커트, 이사회에서 자네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네. 윌리엄스 박사도 극찬하더군. 자네가 우리 싱크탱크 명성을 되살렸다고. 정말입니까? 그래. 그리고 하나 더.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 자네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는데 어떤가? CNN 인터뷰요.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자네는 이미 가장 어려운 일을 해냈어. 진실을 말하는 거. 그게 가장 어려운 거야. 이틀 후 CNN 스튜디오에 섰습니다. 앵커가 질문했어요. 박사님, 왜 입장을 180도 바꾸셨나요? 카메라가 제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답했어요. 진실을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데이터만 보고 판단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한국에 가서 현장을 보고 엔지니어들을 만나고 KF-21을 본 후 깨달았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요. 네,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제 경력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애널리스트로서 제 존재 이유는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 자존심을 지키는 게 아니라요. 앵커가 미소 지었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셨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제 인터뷰 영상이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어요. 이게 진짜 전문가. 존경합니다. 정직함이 이긴다. 한국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공식 감사 서한이었어요. 커트 맥그리거 박사의 객관적이고 용기 있는 분석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사님의 보고서는 한미 방산 협력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서울 재방문을 환영합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이상한 뿌듯함이 느껴졌어요. 제가 한 일이 단순히 제 경력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국가 간 이해와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제이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들이 달려와 안겼어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자랑했어. 우리 아빠는 틀렸다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자랑스러워한다니요. 세라가 저녁을 차려놓고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축하해. 당신이 해냈어. 우리가 해낸 거야. 당신이 없었으면 못했어. 식탁에 둘러앉아 가족과 함께 웃으며 식사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한 저녁이었어요. 믿기 어려웠지만 그것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인정받았어요. 보고서 발표 일주일 만에 다운로드 수가 5만을 돌파했습니다. 업계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읽고 있었어요. 방산 전문 포럼에서는 제 보고서를 주제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BBC와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CNN 스튜디오에서 앵커가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왜 입장을 180도 바꾸셨나요? 진실을 봤기 때문입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현장을 보고 엔지니어들을 만나고 KF-21을 본 후 깨달았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요.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제 경력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애널리스트로서 제 존재 이유는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인터뷰 영상이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싱크탱크 사무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동료들이 제 책상으로 와서 축하해줬어요. 브래드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커트, 미안해. 넌 옳은 일 했어. 랜들 소장이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맥그리거 박사 덕분에 우리 싱크탱크가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의 사례를 본받아 편견 없는 객관적 분석에 더욱 집중할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며칠 후 말레이시아 국방부가 KF-21 도입을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필리핀 공군 참모총장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맥그리거 박사의 분석을 참고했습니다. 그의 객관적 평가가 우리 결정에 큰 도움이 됐어요. 한국 언론들도 제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영문판에 미국 전문가의 정직함이 한국 방산에 날개를 달았다는 기사가 실렸어요. KBS 국제방송과 화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사님, 한국 방문 전후로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문 전에는 한국을 단순한 조립 공장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보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더군요. 앞으로 한국 방산의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KF-21은 시작에 불과해요. 블록 3로 발전하고 국산 엔진까지 개발된다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항공우주 강국이 될 겁니다. 인터뷰 영상이 한국에서 100만 조회수를 넘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댓글을 번역기로 읽어봤습니다. 정직한 전문가에게 감사합니다. 한국을 제대로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반응이 나타났어요. 한국항공우주 산업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이 맥그리거 효과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제 이름이 붙은 경제 용어라니 놀라웠습니다. 대학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MIT 안보학과에서 특강 요청이었어요. 며칠 후 MIT 강당에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23년 경력의 전문가였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전문가가 되려면 지식과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틀렸을 때 인정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진짜 전문가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국계 미국인 학생이 다가왔어요. 박사님, 제 조국을 정당하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을 글썽이는 학생을 보며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보고서 발표 한 달 후 랜들 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커트, 펜타곤에서 자네 보고서를 공식 정책 문서에 인용하기로 했어.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전략 백서에 들어간대.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어요. NATO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브뤼셀에서 열리는 방산협력 회의에 초청한다는 거였죠. 일주일 후 브뤼셀 NATO 본부 회의실에 섰습니다. 30개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한국 방산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전략적 실수입니다. KF-21은 NATO 회원국들에게도 의미 있는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F-35보다 저렴하면서도 대부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니까요. 폴란드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FA-50을 도입했습니다.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KF-21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회의 후 루마니아, 그리스, 터키 대표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맥그리거 박사, 우리나라 국방부에 당신 보고서를 전달하겠습니다. 한 달 뒤 필리핀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KF-21 12대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필리핀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미국 전문가 커트 맥그리거 박사의 객관적 분석이 우리 결정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움직였어요. 왕립 공군이 KF-21 평가단을 한국에 파견했습니다. 인도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인도 국방 전문지에서 제 보고서를 인용하며 KF-21, 라팔의 대안이 될 수 있나? 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싱크탱크에서 제 역할이 바뀌었어요. 랜들 소장이 제안했습니다. 커트, 글로벌 방산협력 센터를 신설하려 하네. 자네가 센터장을 맡아줬으면 해. 한국뿐 아니라 다른 신흥 방산국들도 분석하는 거야.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영광이었습니다. 새 사무실 문패가 걸렸어요. 글로벌 방산협력 센터 센터장 커트 맥그리거. 첫 번째 프로젝트로 한국과의 정기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미국 방산 전문가들을 한국에 보내고 한국 엔지니어들을 미국에 초청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KAI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블록 2 무장통합시연회에 참석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다시 사천을 방문했을 때 박 박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활주로에서 KF-21이 이륙하는 걸 봤습니다. 날개 아래 미사일들이 장착되어 있었어요. 지상 표적을 향해 정밀 타격하는 시뮬레이션. 명중률 99%입니다. 오차 범위 1m 이내.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녁에 KAI 엔지니어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박사님 보고서 덕분에 저희가 인정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게 전문가의 의무니까요. 미국으로 돌아와서 센터 첫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신흥 방산국의 부상과 글로벌 협력 전략. 100명이 넘는 청중이 모였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누군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한국 외에 주목해야 할 나라는 터키, 인도, 브라질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무시하지 말고 협력 파트너로 봐야 합니다. 세미나 후 국방대학교, 랜드 연구소, 국방부까지 협력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센터장 임명 6개월 후 사무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가을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KAI 공장에서 KF-21 앞에서 찍은 사진. 브뤼셀 NATO 회의, MIT 강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책상 위 명패를 만져봤습니다. 커트 맥그리거, 글로벌 방산협력센터장.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한 직함이었죠. 노트북을 열어 최근 작성한 보고서를 봤습니다. 터키 방산산업 분석, 인도 국산 전투기 테자스 평가. 이제는 한국뿐 아니라 모든 신흥 방산국을 편견 없이 평가하고 있었어요. 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미국이 최고다라는 오만함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기술은 국적이 없다.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서든 나올 수 있다. 이게 제 새로운 신념입니다. 동료들도 제 변화를 느꼈어요. 브래드가 말했습니다. 커트, 너 완전히 달라졌어. 예전엔 방어적이었는데 지금은 열린 마음이야. 한국과의 교류도 계속됐습니다. 매 분기마다 한국 방산 업체들과 화상 회의를 했어요. 파트너 관계가 됐습니다. 더 이상 하청업체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였죠. 가족 관계도 좋아졌어요. 세라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 예전엔 항상 뭔가 짓눌려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자유로워 보여. 제이크도 달라졌어요. 선생님이 우리 아빠 이야기 듣고 감동했대. 틀렸다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대단하다고. 주말에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았어요. 로버트 대령에게 감사 전화를 드렸습니다. 대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네가 한 거야, 커트. 나는 그저 방향만 알려줬을 뿐이지. 계속 진실을 말하게.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그날 밤 진실 대신 안전을 택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여전히 불안에 떨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밤마다 악몽을 꾸고 거울 속 제 얼굴을 피하고 가족에게조차 당당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진실을 택했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경력이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갔어요. 최근 한국 재방문 제안을 받았습니다. 블록 세개발 현황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였어요. 내부 무장창, 매립형 센서, 스텔스 성능 향상, KF-21의 진화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출발 전날 사무실에서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서랍에서 첫 번째 보고서를 꺼냈어요. KF-21 보람에 과대평가된 4세대 전투기의 실체. 제목만 봐도 부끄러웠습니다. 그 옆에 수정 보고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KF-21 보람의 재평가, 진실의 보고서. 두 보고서를 비교하며 생각했어요. 전문가로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지식, 경험?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겸손함, 틀렸을 때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진실을 말하는 정직함. 그게 진짜 전문가를 만든다는 걸 배웠어요. 동료 한 명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센터장님, 다음 주 국방부 브리핑 준비됐나요? 응. 이번엔 한국의 국산 엔진 개발 프로젝트를 다룰 거야.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한국이라면 해낼 수도 있어.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KAI가 중동 국가와 추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불이 켜져 있었어요. 세라와 제이크가 기다리고 있겠죠. 따뜻한 가정, 의미 있는 일, 정직한 삶. 이보다 더 바랄 게 있을까요? 한국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은 명실상부한 항공우주 강국이 될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누군가 물었어요. 박사님, 한국 방산의 가장 큰 강점은 뭐라고 보시나요? 3가지입니다. 첫째, 기술력.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엔지니어들의 집념. 둘째, 개방성. 기술 이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파트너와 함께 성장하려는 자세. 셋째, 신뢰성. 약속한 납기를 지키고
품질을 보장하는 책임감. 이것이 한국 방산의 DNA입니다. 세미나 후 한국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사님, 1년 전 첫 방문과 지금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1년 전에는 의심하며 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존경하며 왔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앞으로 한국에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겸손함을 잃지 마세요. 지금까지 성공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세요. 그리고 세계와 협력하세요.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도 함께라면 갈 수 있으니까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 구름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UAE 발표로 시작된 위기, 밤새 고민했던 순간들, 진실을 선택한 그날, 그리고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KF21 프로그램 마이너스 1년간의 재평가 여정. 타이핑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1년 동안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뭘까요? 편견은 진실의 가장 큰 적이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었어요. 저는 편견에 사로잡혀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야 라는 선입견이 저를 눈멀게 했죠. 하지만 편견을 버리고 직접 봤을 때 진실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였어요. 미국이 거부한 기술을 10년 만에 독자 개발하고 F4와 F5를 대체할 첨단 전투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었어요. 보고서 마지막 부분을 썼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위치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안전하지만 거짓된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위험하지만 진실된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경력이 끝날 수도 있었고 가족이 위협받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 하지만 지금은 첨단 전투기를 만들고 세계 방산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와 집념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KF21 보라매는 그 상징입니다. 불가능하다던 기술들을 하나하나 국산화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전투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날개를 펼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오만했던 한 사람이 겸손함을 배우고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택한 이야기.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한 이야기 말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도 이런 진실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제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결국 승리합니다. 저희 이야기가 그 증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진실되고 용기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타이핑을 멈췄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DC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붉게 물든 하늘, 평화로운 도시. 제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실을 찾고 편견과 싸우며 객관적 분석을 이어갈 거예요.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휴대폰을 들어 세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곧 집에 갈게. 사랑해. 답장이 왔어요. 나도 사랑해. 오늘 저녁은 내가 좋아하는 스테이크야. 제이크도 기다리고 있어.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가방을 챙겼어요. 사무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 책상 위 명패, 창밖 풍경. 이 모든 게 진실을 택한 결과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갈 거예요. 진실의 길을. 비록 험난할지라도요. 왜냐하면 그게 옳은 일이니까요.